조용한 저녁이었다. 마당 끝 감나무는 이미 잎을 다 떨궈버렸고 낡은 슬레이트 지붕 위로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집 안까지 들려왔다. 할아버지는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혼자였다. 언제부터 혼자가 되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았다. 다만 사람이 하나둘 떠나가고 집이 점점 조용해졌다는 것만은 분명했다. 오늘 저녁도 늘 그렇듯 된장국 한 그릇, 김 한 장, 그리고 배추 김치 몇 조각. 그 김치는 며느리가 가져다 준 것이었다. 아버님, 김치 좀 드시라고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김치를 집어들었다. 익은 김치였다. 맛이 없는 건 아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에 넣는 순간 어릴 적 먹던 김치 맛이 떠올랐다. 아내가 담그던 김치, 겨울이면 마당에 김장독을 묻고 하루 종일 손이 빨개지도록 배추를 버무리던 그 모습, 그 김치에는 소금과 고춧가루 말고도 사람의 정이 들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김치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김치가 더 먹고 싶었다. 다음 날 며느리가 반찬을 들고 왔다.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기 김치가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그 말은 부탁에 가까웠다. 아주 작은 바람이었다. 그런데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냈다. 아버님 김치 더 드시려면 비용 좀 주셔야 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뭐? 할아버지는 잘못 들은 줄 알았다. 요즘 배추값도 비싸고요. 반찬도 다 돈 들어가요. 더 드시려면 따로 계산해야죠.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가족과 가족 사이에 선을 긋는 말.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겠지.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치 때문이 아니었다. 돈 때문도 아니었다. 그건 자신이 이 집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처음으로 깨달은 밤이었다. 밥값을 내야 하는 사람이구나. 그 한마디 생각이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며칠 뒤 할아버지는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3만 원이 들어 있었다. 꼬깃꼬깃 접힌 지폐였다. 연금이 들어오면 조금씩 남겨두던 돈, 혹시 모를 나를 위해 아껴둔 돈이었다. 그걸 들고 며느리 앞에 섰다. 여기 김치값이다. 며느리는 잠깐 놀란 눈치였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였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없었다. 그저 거래였다. 그날 저녁 밥상 위에는 김치가 넉넉히 올라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젓가락이 가지 않았다. 김치 맛은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달라져 있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이제 정리를 해야겠구나. 그날 밤 할아버지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다. 평생을 모은 돈,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돈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쓰려고 남겨둔 돈. 그런데 그 자식들은 이미 그 돈보다 자신을 가볍게 여기고 있었다.
김치 한 접시도 돈이라면 할아버지는 혼잣말을 했다. 내 인생도 계산이 끝난 거겠지. 그 다음 날 할아버지는 정장을 꺼내 입었다. 오래 입지 않았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이상하게도 또렷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 그는 조용히 집을 나섰다. 그리고 은행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다. 이른 시간의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더 또렷하게 만든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이유로 돈을 맡기고 찾고 옮기고 있었다.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급한 얼굴이었으며 누군가는 아무 감정도 없어 보였다. 그 속에서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리. 그는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러 온 것이었다. 창구 앞에 앉았다. 직원이 물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할아버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저 통장을 조용히 내밀었다. 이거 전부 정리하고 싶습니다. 직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전부 말씀이신가요? 예, 전부요. 단호한 목소리였다. 망설임은 없었다. 잠시 후 여러 장의 서류가 탁자 위에 놓였다. 서명란이 보였다. 이름 석자, 평생을 살아오며 수없이 써왔던 이름. 그런데 그날따라 그 이름이 낯설게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펜을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 떨림은 늙어서가 아니었다. 이걸로 정말 끝인가? 그 마음 때문이었다. 서명을 마쳤다. 처리 도와드리겠습니다. 직원의 말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인생의 한 장이 조용히 넘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았다. 너무 맑아서 오히려 허전했다. 이제 남은 게 뭐가 있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러다 문득 어디론가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아니었다. 그곳은 더 이상 돌아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다. 그가 향한 곳은 오래된 부동산이었다. 간판이 발에 있었고 유리문에는 임대문이라는 종이가 붙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어서 오세요. 할아버지는 곧장 말했다. 집 정리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사장은 처음엔 가볍게 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서 표정이 조금 달라졌다. 지금 사시는 집을 파신다고요? 예. 자식분들 동의는 받으셨습니까?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웃었다. 쓴웃음이었다. 김치도 돈 내고 먹는 사이인데 집은 굳이 물어야 합니까? 부동산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충분히 알아들었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이야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다. 누군가가 받고 누군가가 들었고 결국 자식들의 귀에도 들어갔다. 아버지가 집을 판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아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좀 이상하셨어요. 무슨 날? 김치 이야기 있잖아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 말도 안 돼, 그걸로 집을 판다고? 하지만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화가 아니라
자신을 향한 불안에 가까웠다. 그날 저녁 아들은 급하게 집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은 이미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버지, 부르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잠시 후 방에서 할아버지가 나왔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 집 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고 거칠었다. 할아버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대로다. 왜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다. 아들은 답답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아버지,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이랑 상의해야죠.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웃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한 웃음이었다. 가족? 그 한 단어가 공기를 가르고 지나갔다. 김치도 돈 내고 먹는 사이가 가족이냐? 아들은 말을 잃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날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었다. 나는 이제 계산 다 끝났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도 편하고 나도 편하게 살자. 그 말은 화를 담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아팠다. 그날 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은 평소와 다른 종류였다. 무언가가 이미 끝나버린 뒤의 정적,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각자의 생각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며칠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흘러갔다. 아들은 더 이상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수가 줄었다. 집안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었다. 그 선은 누가 먼저 그은 것도 아니었지만 분명히 넘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아침마다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다.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몸으로 기억하려는 듯했다. 문턱, 벽, 마루의 삐걱거림까지 모든 것이 익숙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어느 날 부동산 사장이 집을 보러 사람을 데리고 왔다. 낯선 발소리가 집안에 울렸다. 여기가 거실이고요. 설명하는 목소리, 구경하는 사람들의 눈빛. 그 순간 이 집이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자신, 아내, 그리고 어린 아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는 참 몰랐지. 그는 중얼거렸다. 이렇게 될 줄은. 사람이 나이 들어 돈보다도 대접이 더 그리워진다는 걸. 밖에서는 계약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가격은 이 정도면 괜찮고요. 네, 위치가 좋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말들은 현실적이었고 차가웠다. 잠시 후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아들이었다. 아버지, 잠깐 나와보세요. 그 목소리에는 억지로 누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거실로 나가자 부동산 사장과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서 있었다. 아버님, 이분이 집을. 아들은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그 한마디였다.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아버지, 진짜 파실 겁니까? 이번에는 조금 낮은 목소리였다. 이미 시작했다. 아직 계약 안 했잖아요. 곧 할 거다. 아들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아버지, 이 집.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금 뒤에야 겨우 말했다. 저희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할아버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다. 생각? 조용한 목소리였다. 그래, 너희 생각은 있겠지. 잠시 침묵. 그리고 이어진 말. 내 생각은 없었냐? 그 한마디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동산 사장은 눈치를 보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람들이 빠져나갔다.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진짜? 아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다. 저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습니까? 그 질문은 변명 같기도 했고 억울함 같기도 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나는 김치가 먹고 싶었다. 아들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아들은 입을 다물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다. 그 말이 잠시 멈춤. 사람을 아프게 한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냐? 그 질문은 작았지만 집안을 가득 채웠다. 며느리가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들이 말을 꺼냈지만 됐다. 할아버지는 짧게 끊었다. 이제 와서 설명해도 이미 들은 말은 안 없어져.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예전과 달랐다. 무언가가 완전히 닫혀버린 소리였다.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여보,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걸까? 아들은 한참 뒤에야 말했다. 모르겠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한 문장이 계속 맴돌고 있었다. 나는 너희한테 짐이냐? 그날 아침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도 잔잔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자 새로 시작되는 날이었다. 마당 한쪽에는 작은 트럭 한 대가 서 있었다. 짐을 싣기 위한 것이었다. 이삿짐이라기엔 너무 적은 짐, 박스 몇 개, 낡은 이불, 그리고 오래된 라디오 하나. 그게 전부였다. 할아버지는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봤다. 이 집에서 보낸 시간들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이의 울음소리, 아내의 웃음, 저녁 밥상 위의 이야기들. 모든 것이 그 집 안에 남아 있었다. 이제 끝이구나. 그는 조용히 말했다. 아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며느리 역시 문 앞에 서서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구 하나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짐은 다 실었냐? 이삿짐을 도와주던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집문을 바라봤다. 손을 뻗어 문틀을 한번 쓸어내렸다. 그 손길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 할아버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꼭 가셔야 합니까? 그 말은 어제와는 달랐다. 조금 더 낮아졌고 조금 더 솔직해져 있었다. 잠시 침묵. 여기 있어도 달라질 거 있냐? 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나는 늦기 전에 가는 거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다. 더 늦으면 나도 나를 못 챙긴다. 그 말은 누구를 원망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아버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때 제가,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할아버지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다 자기 입장대로 사는 거다. 그 말은 용서도 비난도 아니었다. 그저 거리를 두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트럭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고 올라타기 전 잠시 멈췄다. 김치는 맛있더라. 짧은 한마디. 그 말이 더 아프게 남았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트럭은 골목을 돌아 점점 멀어졌다. 그리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 순간 그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평소와 달랐다. 이제는 돌아올 사람이 없는 조용함이었다. 그날 저녁 밥상이 차려졌다. 김치가 그대로 올라왔다. 하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아들은 한참을 김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게 이렇게 많았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김치는 어제와 같은 김치였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 접시의 김치, 그 안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담겨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트럭은 한참을 달렸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낯선 길로 접어들었고 논밭이 보이다가 작은 시장이 지나가고 다시 조용한 골목으로 들어섰다. 여기입니다. 운전하던 사람이 차를 세우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작은 건물 하나,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어딘가 따뜻해 보였다.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공동생활 쉼터. 그 글자를 한참 바라봤다. 여기가 맞습니까? 네. 요즘 어르신들 많이 오세요. 밥도 같이 먹고요. 같이 먹는다는 말.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렸다. 그리고 작은 가방 하나를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밥 냄새가 났다. 따뜻한 냄새였다. 주방 쪽에서는 몇 명의 노인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새로 오신 분인가? 누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낯선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예, 오늘부터.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잘 오셨어요. 마침 밥 먹을 시간인데 같이 드세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같이 드세요. 그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돈을 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같이 먹자고 하는 말. 그게 오랜만이었다. 밥상이 차려졌다. 큰 상 하나에 여러 사람이 둘러앉았다. 된장국, 나물 반찬, 그리고 배추 김치. 그 김치를 보는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다. 왜요? 입맛에 안 맞으세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그냥.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김치를 집었다. 천천히 입에 넣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맛이 달랐다.
아니, 사실은 비슷했다. 그런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었다. 어때요? 우리 김치 괜찮죠? 누군가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작게 말했다. 맛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조금 떨렸다. 많이 드세요. 여기선 눈치 볼 거 없어요.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났다. 그 웃음은 가볍지 않았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의 웃음이었다. 그날 할아버지는 밥을 2공기 먹었다. 오랜만이었다. 배부르게 먹어본 게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지 않고 그저 먹고 싶어서 먹은 밥. 식사가 끝난 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나는 아들 집에서 나오고 여기 왔어. 나는 혼자 살다가 외로워서 왔고 각자의 사연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아버지는 생각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그 사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그날 밤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다. 방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창문으로는 조용한 골목이 보였다. 그는 짐을 풀다가 라디오를 꺼냈다. 오래된 라디오. 전원을 켜자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익숙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중얼거렸다. 괜찮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밤. 그저 조용히 숨쉬며 잘 수 있는 밤. 그게 이렇게 편안한 것인지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다. 쉼터의 아침은 생각보다 일찍 시작됐다. 누군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고 누군가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도 정겹게 들렸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낯선 천장.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다. 잠시 누워 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아, 일어나셨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침 드셔야죠. 그 말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누군가가 자신을 챙겨주는 말. 그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다. 네, 갑니다. 부엌으로 나가자 이미 몇 사람이 앉아 있었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어제 누가 생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여긴 생일 다 챙겨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잠시 웃었다. 좋네요. 그 웃음은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전과는 달랐다.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엔 듣기만 했지만 조금씩 자기 이야기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김치 때문에 나왔어요. 그 말에 사람들이 웃었다. 김치 때문에요? 얘 김치값이 3만 원이라서 잠시 정적.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누군가가 말했다. 그 말은 비웃음이 아니었다. 이해였다. 그 한마디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날 이후 할아버지는 조금씩 바빠졌다. 아침이면 마당을 쓸고 점심에는 부엌 일을 도왔다. 손이 빠르시네. 예전에 좀 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인정해주는 말. 그건 오랜만에 듣는 말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사람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불렀다. 김치 아버님. 처음엔 어색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그 호칭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애정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이었다. 오늘 김치 좀 담글까요? 누군가가 말했다. 순간 할아버지의 손이 멈췄다. 김치, 그 단어 하나에 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저 해도 됩니까? 그가 먼저 말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할 줄 아세요? 예, 조금은. 사실은 조금이 아니었다. 아내와 함께 수십 년을 해왔던 일이었다. 그날 마당에는 큰 대야가 놓였다. 배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모든 것이 준비됐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배추를 들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양념을 발랐다. 손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동작 하나하나에 시간이 묻어 있었다. 와, 손이 다르시네. 진짜 제대로 하신다. 사람들이 감탄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다.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그 웃음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온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는 그가 만든 김치가 올라왔다. 김치 아버님 김치입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조용히 김치를 집었다. 그리고 입에 넣었다. 순간 눈이 조금 젖었다. 이 맛이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김치는 누군가에게 돈을 내고 먹는 김치가 아니라 함께 만든 김치였다. 그날 밤 방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켰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이제 좀 살겠다. 그 말은 처음으로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그 집에서는 전혀 다른 변화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 집 안은 이전과 달리 정막 그 자체였다. 밥은 이미 몇 길을 걸은 듯 식탁 위에는 먼지가 살짝 내려앉았다. 아들은 의자에 앉아 손을 가만히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아버지가 정말 떠나셨다. 며느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을 꺼낼 수도 눈물을 흘릴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때였다. 탁자 위에서 낡은 김치통을 발견했다. 이거 그대로 있네. 아들은 손을 뻗었다. 하지만 잡지 못했다. 김치 냄새가 아직 조금 남아 있었다. 김치 한 접시 때문에 그 정도였나? 며느리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때 마음이. 아들은 손을 떨며 창밖을 바라봤다. 나는 그동안 아버지를 몰랐구나. 그 깨달음이 더 늦기 전에 다가왔다. 며칠 동안 집안은 말없이 흘러갔다. 그러다 아들은 결심했다. 무언가 해야겠다 늦기 전에. 그는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번호를 누르기 전에 한참을 멈췄다. 아버지 지금 듣고 계실까? 며느리 역시 주방으로 가 남은 반찬을 정리했다. 그녀도 알았다. 김치 한 접시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후회를 곱씹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작은 배낭을 챙겼다. 가서 사과하고 다시 뵙자. 며느리도 그를 따라 나섰다. 길을 걷는 동안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문득 집에서 떠난 할아버지가 있는 그 장소를 생각했다. 쉼터, 밤 냄새, 사람들의 웃음, 함께 만드는 김치. 그 공간 속 할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이제는 늦지 않았을까. 그 길 위에서 그들은 깨달았다.
돈이나 집보다도 김치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작은 마음이었다는 것을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와는 다르게 어른들의 웃음은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그날 밤 아들은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조용히 한마디 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이 멀리서 들을 수 있을 리 없지만 그 마음은 이미 도착한 것이었다. 그날 이후 집 안과 집 밖은 조용히 서로에게 배움을 주기 시작했다. 작은 배추 김치 한 접시에서 시작된 사연은 이제 막 다른 결말을 향해 서서히 움직이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던 아침, 쉼터 마당에는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공기 속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문 앞에 익숙하지만 낯선 그림자가 나타났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였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녹았다. 왔구나.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아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때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한 걸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희 잘못했어요. 잠시 정적.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었다. 김치값 때문에 집을 팔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건 이해한다. 그 말에 아들의 눈가가 붉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네요. 쉼터의 사람들은 조용히 주변을 지켜보며 자연스레 미소 지었다. 그날 점심 모두가 모여 밥을 먹었다. 밥상 위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담근 배추 김치가 있었다. 아버지, 이 김치 맛있네요. 응, 함께 만든 김치라 더 맛있다. 말은 짧았지만 공기 속에는 오랜 세월의 미움과 서운함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들은 깨달았다. 돈과 재산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과 신뢰라는 것을. 며느리도 알았다. 한 접시의 김치가 사람과 사람을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집과 돈에 대한 미련은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작은 배추 김치 한 접시에서 시작된 이야기. 그 끝에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밝은 밥상이 있었다.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켜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괜찮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조용히 전해졌다. 그리고 햇살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싸는 날, 배추 김치 한 접시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시간이 시작되었다.